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의 건설분쟁 전문 변호사 최은영입니다. 변호사님, 우리 로펌에는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한 사건이 굉장히 많죠? 네, 제가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 그리고 우리의 상대방인 하도사까지 1대3으로 상대해서 크게 이긴 사건, 더더군다나 1심과 2심까지 모두 이긴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건에서 저는 원사업자, 즉 원청사를 대리하였는데요. 지하철 방화역에 있는 승강설비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내용을 이 원청사가 하도급사에게 7억 원의 하도급을 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하도사는 공사를 35% 정도 수행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제가 돈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공사를 중단하고 나가버렸거든요. 그런데 원사업자는 이 하도급사에게 선급금으로 한꺼번에 3억 6,800만 원에 이르는 대금을 지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하도급사가 공사를 하는 동안 추가적인 기성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전체 계약 대금의 52%나 되는 대금을 이미 선급금으로 줬는데 35%밖에 공사를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된 거죠. 그렇다면 이 하도급사가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도 받아간 17% 정도 되는 대금을 반환받아야 되는 상황에 이른 거죠. 이럴 때 활용하는 것이 바로 선급금 반환 보증증권이라는 거거든요. 이 사안에서 원사업자는 하도급사로부터 돌려받을 대금이 1억 1천만 원가량 됐고요. 하도급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선급금 반환에 관한 보험 증서를 받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돈이 없는 하도급사에게 1억 1천만 원을 배상해라 라고 요구한 게 아니고요. 이 보험 증권을 끊어준 전문건설공제조합과 또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 하도급사가 보험을 2개를 가입해서 각각의 보험 증서를 원사업자에게 줬기 때문에 각각 따로따로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보험사에서 순순히 보험금을 줬나요? 그랬다면 소송에 이를 일이 없었겠죠. 네, 보험사는 최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회사잖아요. 따라서 이 사안에서도 두 보험사 모두 이 공사 계약이 해지된 이유가 원사업자가 기성대금을 안 줘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유를 들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사업자는 저에게 찾아오셨고요. 제가 이 두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해 주십시오 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저의 상대방은 이 두 보험사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하도급사가 보조 참가인으로 소송에 들어오면서 제 상대방은 3사람이 됐고 이 3사람이 똘똘 뭉쳐서 원사업자가 잘못해서 공사를 못한 것이다 라고 엄청나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공사를 35%만 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공사도 모두 이 하도급사가 수행을 했다라는 주장도 계속했고요. 선급금을 무려 전체 공사 대금의 52%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는 동안 돈을 더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기성대금을 안 주는 경우가 어디 있냐 이런 주장을 엄청나게 펼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판부에 52%나 선급금이 나간 상황에서 어떻게 추가적인 기성대금을 매달 줄 수가 있습니까? 이 하도급사가 공사를 처음 시작한 순간부터 35%하고 나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공사를 지연하고 또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무작정 이 하도급사를 믿고 추가적인 공사대금을 계속 지급할 수가 있나요? 라는 걸 재판부에 잘 설득했습니다. 변호사님, 3명을 상대로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결과는 제가 모두 상대방을 무찌르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소송 과정에서 감정을 통해서 이 하도급사가 공사를 35%밖에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걸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보험사와 하도급사 똘똘 뭉쳐서요. 뜬금없이 원사업자의 이사가 횡령을 하였다고도 주장했고요. 또 이 하도급사가 다른 업체를 통해서 이 현장을 공사했다라고 하면서 다른 업체까지 보조 참가로 부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2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요. 제가 1대4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잘 반박했기 때문에 1심, 2심 모두 저희가 청구한 보험 금액을 또 이자까지 쳐서 지급해라 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보험사가 이렇게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우리 건설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보험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보증증권을 받아둔 건설사뿐만이 아니라 발주자분들도 피해를 입게 되시기 때문에 건설사와 발주자분들 모두를 위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건설 보증에 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시면 각 보험사에서는 실제로 보험 사고가 발생했는지, 즉 선급금 반환 의무가 건설사에게 발생한 것인지 혹은 계약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실이 맞는지 등을 조사하러 나온다고 할 거예요. 이럴 때 보증증권을 발급해준 우리의 상대방, 이 상대방의 귀책으로 이 공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라는 걸 잘 보여주셔야 원활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공사를 지연한 사실, 그리고 공사를 중단한 사실, 또한 제대로 된 시공을 요청한 문자, 카톡, 내용 증명 등의 문서들을 잘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보험사에게 잘 설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일부 약관 규정을 들고 나오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말할 경우에는요, 저와 같은 건설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소송을 제기한 후에 판결로서 보험사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받으셔야만 하는데요. 대부분 이러한 소송 과정에서는 보험사가 들고 나오는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에 관한 약관 규정이 우리 사안에 적용될 수 없다라는 걸 잘 주장해야만 하거든요. 따라서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각종 보험증권을 잘 받아두었음에도 제대로 된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실 때는요,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률사무소 기린 02-537-0722로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